자,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.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의 문제인데, 여러분 이게 우리 시험에 그동안 예전에 개편 전에는요 안 나왔죠. 안 나왔는데 개편되고 나서 작년 2차 2022 2차 문제 여기가 떴죠. 그리고 특히나 올해 이제 경찰공제에서 나온 승진책에는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더 추가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가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안 봤던 지문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첫 번째가, 자, 기억 지문은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. 작년 2차 때. 따라서 시도청장 서장이 112 요원을 배치할 때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,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경찰 공무원을 선발 배치해야 되며, 자, 조심하세요. 112 요원은 근무기간은 몇 년 이상이다? 2년 이상입니다. 1년 이상이 아니고 2년이다. 그래서 뒤로 가서 볼까요? 여기서 이제 1년 이상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. 2년이다. 됐죠? 앞에는 만데 뒷부분 때문에 X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신고 내용이 범죄로부터 재산 보호를 위해서 최우선 출동이 필요하다. 그럼 이게 코드 1 신고자 이거지. 우리가 코드 1이 있고 2가 있고 3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? 여기서 이 운영 규칙에서. 근데 여기에서 얘가 코드 1이냐인데 코드 1이 맞습니다. 코드 1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떻게 돼 있냐면, 코드 1은 범죄로부터 생명, 신체라든가 재산 보호를 위해서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이죠. 필요한 경우. 이게 일단 첫 번째 코드 1 신고예요. 코드 1 신고를 불려, 이런 신고는.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심각한 공공 위험 제거 및 방지를 위한 경우, 신고가 이런 경우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속한 범인 검거 경우 있죠. 이렇게 세 가지에 들어가가지고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있죠.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코드 1 신고로 분류합니다. 그 다음에 코드 2 신고는요, 코드 1 신고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경우. 코드 3는 이제 출동을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죠. 이런 경우 이제 나눠지면 일단 이 세 가지가 우리 그 규칙에 코드 1 신고로 분류한다, 이렇게 돼 있어. 따라서 그러면 범죄로부터 생명, 신체뿐만 아니고 재산 보호 위해서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코드 1 신고 분류가 맞겠죠. 재산만이어도. 됐죠? 자, 그래서 일단은 니은 지문은 맞는 지문이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112호는 접수한 신고 내용이 코드 3입니다.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요, 코드 3 하면 출동을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. 그래서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 신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청구의 처리를 조치합니다.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코드 3는 굳이 경찰이 출동해야 될 필요가 없는 신고들이니까. 그래서 이렇게 조치한다는 거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 보시면 112호는 사건이 해결된 경우라면 타 부서에 계속적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별도의 인가 없이 112 신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. 생각해 봅시다. 일단 112호는 사건이 해결됐어요. 해결됐으면 112 신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사건 해결됐으니까.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타 부서에 계속적 지적이 필요한 경우예요. 이런 경우 필요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별도의 인계 없이가 아니죠. 아니, 이거는 다른 부서에 계속적 조치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해당 부서에다가 사건을 인계하는 거예요.
왜냐하면 타 부서의 계속적 조치 필요하니까. 그러면 이 타 부서에다가 이 사건을 인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인계한 후에 종결해야 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112는 사건이 해결된 경우라면 112 신고 처리를 그냥 종결할 수 있다. 하지만 해결된 경우라도 타 부서에 계속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부서에다가 사건을 인계한 후에 종결해야 됩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.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지문을 봅시다. 출동 요소는 코드 1 신고의 지령을 받았죠? 아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코드 2 신고의 지령 받으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코드 1 신고 처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장에 출동한다 이건데, 일단 코드 2 신고는 코드 1만큼 긴급한 신고는 아니에요. 하지만 이제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코드 2 신고 지령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코드 1 신고 처리 중이야. 처리 중이라면 코드 2 신고 지령 받았다고 이걸 지금 처리 중인데 이거 놔두고 현장에 출동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경우라면 현장에 출동 안 하고,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인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출동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는 조문 보면 다른 이거 말고요. 자, 다른 중요한 업무에 자,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예요. 그러니까 자, 무슨 얘기냐면 코드 2 신고 지령을 받으면 첫 번째 코드 1 신고 처리 중인 경우 하나 예외, 두 번째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, 이런 경우 빼고는 반드시 현장 출동해야 됩니다. 이 두 가지가 예외야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. 그러면 그때는 코드 2 신고라도 현장 출동 안 해도 되는 겁니다. 이 두 가지가 예외야.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장 출동해야 된다 때문에 X죠. 아니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예외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시겠죠. 이렇게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미음은 잘못됐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마지막 지문은요,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. 작년 2차 때 112 종합상황실 자료 중 접수 처리 입력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. 그리고 무선 지령 내용 녹음 자료는 24시간 계속 녹음해 놓고 그 녹음 자료는 3개월간 보관합니다. 맞습니다. 1년 24시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십시오. 이건 맞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2년입니다. 112원 근무 기간은 2년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죄로부터 이건 디귿 맞고, 그 다음에 112호는 사건이 해결된 경우라면 원래 종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타 부서에 계속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냥 다른 부서에 인계한 후에 종결합니다. 그래서 잘못됐습니다. 그리고 코드 2 신고 지령 받으면 코드 1 신고 처리 중인 경우하고, 그리고 아까 금방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, 이렇게 두 가지를 빼고는 현장에 출동해야 된다니까 꼭 이거 하나만 예외가 아니다. 그래서 잘못됐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3개가 잘못됐고 나머지 3개는 맞는 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은요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1단계 문제에다가도 이 부분을 좀 보완해 놨기 때문에 1단계 있죠? 나오는 문제 꼭 풀어보시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. 여러분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도 있지만 그동안 안 배웠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. 안 배웠던 것들은 최근에 경찰공제 실무 종합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야.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화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건 처음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마무리하고요. 우리는 이제 내일 있죠. 내일 또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